예,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이 대변인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자, 여기 국회 잔디밭입니다. 예, 까치 소리도 들리시죠? 예. 아유, 뒤에 까치가 딱 앉아 있습니다. 아, 정말 보이십니까? 저 뒤에 까치 정말 예쁘죠? 예. 자, 까치 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기분 좋은 얘기는 또 아니네요. 자, 여러분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마약 문제가 지금 크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후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현옥 수석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겠다, 잘 하시라는 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유시춘 이사장이 이 청와대에 미리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을 좀 보면은 유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게 2018년 7월입니다. 그리고 유시춘 이사장이 선임된 게 9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약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고 뭐 그럴 때에 뭐 그렇죠, 청와대가 EBS 이사장으로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뭐 했다, 뭐 이런 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알려줬다는 겁니다. 예. 예, 참, 이 아들 마약 문제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유시춘 이사장이 알려줬는데 청와대가 알겠다, 잘 하시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EBS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EBS 이사장으로 가는 문제인데, 유시춘 이사장이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니까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그 전에 알았다, 뭐 이런 문제가 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EBS 이사장은 이 임명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방통위의 임명 권한에 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소리냐, 이렇게 되겠죠. 예.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죠? 청와대가 미리 알았는지, 알고도 강행을 했는지, 그리고 방통위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개입했는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듯이 이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산하에. 거기에 기관장들, 임원들, 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찍어내기 했다, 그리고 낙하산 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시험 문제까지 미리 알려줬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뭐 이걸 두고 청와대는 체크리스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다른 건 어떤 정부 부처처럼 방통위도 이렇게 EBS 이사장까지 직접 개입한 건지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시춘 이사장의 반응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정말 오히려 더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점입 가격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 유시춘 이사장은 정말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참 용감하고 지극한 엄마의 사랑이다, 이렇게도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우리 국민들은 삐뚤어진 모성에 집착은 아닌지, 좀 이런 것도 한번 유 이사장이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오히려 더 중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의 이 마약 문제가 벌써 이렇게 두 번째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무죄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도 똑같은 식으로 무죄를 받으려고 하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두 번이나 그럴 수가 있냐, 뭐 이 던지기라고 이런 게 있던데, 여러분들 한번 뭐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두 번이나 던지기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마약을 이렇게 그냥 누군가 이렇게 어떤 뭐 업무를 가지고 보냈다, 이런 거죠. 거기에 걸려들었다, 뭐 이런 식인데, 이걸 뭐 던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심은 이제 그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무죄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통하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오히려 이 피고를 질책을 하면서
판결을 실형을 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유시춘 이사장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막 헐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사람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유시춘 이사장은 처음부터 그 어떤 EBS 이사장으로 오기에는 무슨 어떤 전문성이 있냐, 연관성이 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오히려 어떤 그런 교육의 근본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 만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라고나 할까,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 이런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실망을 주고 있다. 전문성, 연관성 따지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EBS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 교육방송의 이사장으로 와서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과연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시춘 이사장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믿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먼저 좀 자성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물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 물러나서 정말 어떤 그런 진실을 밝히고 나서 국민들 앞에 다시 떳떳하게 나설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사실은 지금 국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게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인 것 같은데, 무조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더 실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한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유시춘 이사장과 유시민 이사장은 남매 관계입니다. 유시춘 이사장은 이 아들을 유시민 이사장이 뭐 업어서 키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지금 게시판에는 막 그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유시민 왜 침묵하냐?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게 궁금합니다. 알았다면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들이 실형 선고를 먼저 받고, 그리고 유시춘 이사장이 이렇게 선임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 알았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선임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좀 말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이 가족 문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런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유시민 이사장은 정말 그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국민들에게 비교적 영향력이 큰 그런 공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동안 또 했던 걸 보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정말 조롱과 비판 아끼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인가, 이런 것에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는 거고 충격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 이렇게 침묵으로 이걸 넘어가겠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유시춘 이사장의 인터뷰처럼 청와대가 이렇게 미리 알고도 강행했냐, 이것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 그러면은 개입을 한 거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이 청와대 후배들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청와대의 선배 사랑이네요. 청와대 후배들의 선배 사랑이 유시춘 이사장의 삐뚤어진 모성, 삐뚤어진 엄마의 사랑과도 또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유시춘 이사장 누나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삐뚤어진 누나 사랑, 이렇게도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는 어떤 단단한 연결고리가 진정한 사랑을 왜곡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은 대답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남에게는 추상 같았던 그런 사람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거물처럼 촘촘한 논리 정연함으로 비판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답을 듣기를 바라고 있고 심지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했다는 이런 분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실을 고백하고 거치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